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셨는데 분할 이전 출원에서 출원 계속 중하고 변경 출원에서 결정 신결 확정 전이 거의 비슷한 소리예요. 얘가 법조문이 없다 보니까 심사 기준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하고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참 특이해요. 이건 좀 입법을 해야 되는 건데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소리입니다. 좋아요. 심사관님 심사 넘어가겠습니다. 보정 파트부터 갈게요. 심사관님 심사. 가만히 있어봐. 매핑화. 이게 파트 5 심사관님 심사 라인인데요. 심사관님 제처, 심사관님 협력제도, 심사관님 심사. 여기 심사에 보정각하 결정하고 거저 결정하고 특허 결정 그렇게 있는 거예요. 보정각하 결정, 거저 결정, 특허 결정, 보정각하 결정, 거저 결정, 특허 결정. 그리고 상표에는 이런 공개제도 없습니다. 상표는 출원하자마자 키프리스 사이트에 다 공개시켜버리거든요. 비공개 제도 자체가 없죠. 특허에는 비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원계 등록 공고 서류 열람이라는 공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서 반출, 제출 명령, 국방 관련 출원 이렇게 있고요. 이 국방 관련 출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특이 취급이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 매핑화 순서대로 보정각하 먼저 할게요. 보정각하 처음엔 어려웠죠? 지금은 외우세요. 가자 이거. 이 매핑화 자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매핑화 51번, 특허 매핑화 51번, 특허 매핑화 51번. 심사관이 심사 공식 1, 2, 3, 2차까지 갑니다. 특히 공식 3 표 이거 모르면요 2차 문제 못 풀어요. 2차 꽤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저하고 이제 2차 기출문제 풀이할 때 또 보실 거지만 이거 외워두세요. 안 그러면 못 풉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이대로 외우세요. 최초하고 최후하고 구분 잘 안 되고 하시면은 그냥 외우세요. 1, 2, 3번 다 똑같은 소리야. 근데 하나하나 외워두면 문제 풀 때 다 도움이 돼요. OX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이미 이 공식대로 연습도 다 해봤었습니다. 공식 1번 심사 대상 확정합니다. 보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정이 없는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보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승인할지 각하할지. 그 다음에 2번 여기서 확정한 심사 대상으로 승인했으면 보정 후, 승인 안 하고 각하했으면 보정 전걸로 기통지 거절을 극복봅니다. 극복이 안 됐으면 거절 결정 극복이 됐거나 처음이어서 기통지 거절료가 없어요. 다른 거절을 존재한지 봅니다. 다른 거절료 없으면 특허 결정 있으면 거절 통지인데요. 최초와 최후는 나눠서 하고요. 이거 하나하나 이해가 안 되면 이제는 외우세요. 최초사항, 최후사항. 공식도 똑같은 건데요. 스텝 1, 시험 문제에서 보정을 했을 겁니다. 하면 승인할지 각하할지 쟁점. 스텝 2,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특허 결정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내. 문제가 있을 거야. 그 문제로 곧바로 거절 결정할지 한 번 더 통지할지 구분하기. 이걸 주지 부합 사례라고 한다 그랬어. 기통지하고 똑같은 문제점이면 거절 결정이야. 기통지하고 다른 문제점이면 거절 통지야. 기통지와 주지가 부합하는지. 주지 부합 사례. 통지한다면 최초 최후 나누는데요. 공식 3. 보정기간 잡으시고 자진보정, 최초고통, 최후고통, 심사 청구 시 보정기간 잡으시고요. 1차나 2차나 이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공식으로 하셔야 돼.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을 나왔어. 보정으로 신규사항 추가했어. 같은 소리야. 보정으로 신규사항 추가했어. 보정 때문에 새로운 거절을 나왔어. 그러니까 보정하기 전에는 이런 거절료가 없었어. 보정하니까 이상한 거 만든 거야. 자진보정에선 승인하고 최초고통. 최초에선 승인하고 최후고통. 최후나 심사에선 각하하고 각하하면 거의 90% 종전결정 나와. 그냥 외우라고. 그 다음 이거는 감자명 빼박 아닌 거. 대표적으로 청광을 전 거보다 확장하거나 청광을 바꿔버린 거. 발명 바꿔버린 거. 감자명 빼박 아닌 거. 잘 구분하세요. 1, 2차 시험 다 나왔어. 이 상황도 나오고 이 상황도 나오고. 이건 거절 이유야. 이건 감자명 빼박을 안 한 거야. 승인하고 문제 없어. 승인하고 문제 없어. 각하하고 종전결정. 각하하고 종전결정. 다음 이거 돼야 돼. 이거 있지. 신규사항 추가. 이건 최명도하고 비교해서 없었던 게 추가된 거야. 이거 감자면 빼박 있지. 이건 바로 전 청구 범위하고 비교해서 바로 전 청구 범위 없었던 것 막 추가하고 확장하고 바꿔버리는 거야. 이건 바로 전 청구 범위. 이건 최초 발명에서 최명도.
그렇게 비교해서 없던 게 들어왔어? 바로 절충구분이 없던 게 들어왔어. 확장이나 변경에서.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오래 안 나왔습니다. 내년 나와야 돼요. 2회 이상 보정했어. 2회 이상 5역 정정했어. 2회 이상 보정했어. 2회 이상 5역 정정했어. 각각유효 마지막만 처음만. 각각유효 마지막만 처음만. 각각유효가 어떤 의미인지는 그림 자료에 또 다 해드렸다. 이어서 보정각하. 보정각하 그냥 쟁점 외우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거든. 3개밖에 없어. 사유, 예고 통지 없다, 단독 불복 안 된다, 후속 절차 진행 후 번복 불가. 이거 후속 절차 진행 후 번복 불가를 질문 많이 주시던데,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야. 이거 이해 안 됐으면 그냥 외우세요. 이거 그냥 이후 스텝 넘어갔으면 못 건든다거든. 더 이상 질문 조심하시고 이제 외우세요. 사유. 최후나 재심사가 없으면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시험 문제에서. 이 1차나 2차나 똑같은 거야. 자진 보정하거나 최초 고통이면 보정 각하 자체를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 2차까지 마찬가지야. 최후와 재심사 잘 체크하시고요. 스텝 2, 신규 사항 추가하거나 감자면 빼박 안 하거나 새로운 거주로 발생했거나. 다만 스텝 3, 새로운 거주로 발생했어도 청구항 삭제와 관련된 거는 판례 1, 2, 3, 4 했다. 1, 2, 3, 4. 1, 2, 3는 보정각하 안 하고요. 4만 보정각하 있었어요. 1, 2, 3, 4. 1, 2, 3, 4. 예고 통지 없습니다. 단독 불복 안 돼요. 상표는 보불심인데 특허는 보불심 없습니다. 특허는 보불심 없어요. 상표만 보불심이 있습니다. 단독 불복 안 됩니다. 거불심에서 거저 결정과 함께만 가능합니다. 상표는 단 보불심이 있는데 후속 절차 진행 후에는 번복 불가합니다. 보정각하 사유가 있었어요. 근데 후속 절차는 있어요. 거불심, 재심사, 직권재심사, 직권보정. 그 후에는 절대 보정각하 못 해요. 그 다음 보정각하 사유가 없는데 보정각하를 억울하게 해버렸어요. 여기는 후속 절차가 2개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거불심, 직권보정은 현실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서 빠진 거야. 재심사, 직권재심사는 절대 각하 불복 못합니다. 이건 그냥 외워버려 이제. 후속 절차 진행 후에는 못 바꿔. 그냥 가야 돼. 보정각하였습니다. 조문 먼저 보고 할까요? 상표는? 조문 먼저 보고 상표 갈게요. 조문은 다른 거 안 보고 보정각하 조문만 봅시다. (51조인데요) 양 심사관님은 이거 이제 보인다. 이거 밑줄 쳐놓은 게 처분의 주체 누구누구 은는이가 청장님인지 원장님인지 심판장님인지 심사관님인지. 심사관님은 나오는 것은 심사와 관련된 것만 싹 정리했었어요. 각주도 다 넣어놨습니다. 심사관님은 2호, 3호.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번호 나와.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2호가 최후고통이고요. 3호가 재임사 청구시예요. 이거 가끔 나와 번호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익숙해지세요. 1호가 최초고통, 2호가 최후고통, 3호가 재임사 청구시야. 최후고통, 재임사 청구시의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하거나 감잘면 빼박을 위반하는 거나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로가 발생하면 보정각하합니다. 단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주로가 발생했어도 그 보정이 청구항 삭제 보정과 연관이 있으면 봐줘요. 그게 케이스 1, 2, 3. 케이스 1 기억나나? 청구항 삭제 보정만 한 경우. 케이스 2, 청구항 삭제 보정하면서 인용하는 항을 바꿨는데 잘못 바꾼 경우. 케이스 3, 청구항 삭제하면서 인용하는 항번호 바꿨는데 바꾸면서 또는이란 태기적 기재 누락한 경우. 이건 청구항 삭제하면서 하면은 보정각하 안 해. 근데 케이스 4, 청구항 삭제는 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거제로 발생한 경우. 이건 보정각하 했어. 이 OX 문제에서도 연습 다 했습니다. 사유였고요. 다음. 다만 다음과 어느 하나 해당 경우는 보정각하 못한다가 후속 절차 진행 후 번복 불가. 후속 절차 진행 후 번복 불가. 보정각하 사유가 있었는데 거부심, 재심사, 직권재심사, 직권보정하면 보정각하 절대 못해. 여기 지금 3개밖에 없지. 거부심이 빠져있지. 거부심 규정이 있거든. 저 뒤에 있어. 그러면 그냥 외웠어. 사망.
각하 결정은 불복할 수 없어요. 우리 특허인 보불심이 없습니다. 다만 거불심에선 같이 다툴 수 있어요. 보불심 없어요. 거불심에서 같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과로요. 과로가 번복 불가야. 과로가. 보전각하 사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보전각하 당했어. 그리고 후속조차. 이때 후속조차는 거불심하고 직권보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재심사, 직권재심사 두 개밖에 없어. 재심사, 직권재심사 들어갔으면 절대 불복 못해. 직권재심사, 재심사 청구하면 절대 불복 못해. 후속조차 진행 후엔 못해. 후속조차 진행 후엔 못해. 그 다음에 여기 없는데 예고 통지 안 해줘. 예고 통지 안 해줘. 그렇게 사유, 예고 통지 없고 보불심 없고 후속조차 진행 후에는 번복 불가. 끝이야. 되게 어려웠었지만 정리하면 이게 끝이야. 심플하게 외우고 시험 문제 다 푸세요. 상표 볼까요? 매핑화 38번입니다. 심사원인 심사. 방금 특허 봤어요? 여긴 이것까지 써놨네. 이걸 재심사 라인이라 그래. 거저 결정 후에 재심사, 거부심 재심사 청구, 특허 결정 후에 재심사, 재심사 청구, 직권 재심사, 직권 보정. 이 재심사 라인이라고 하는 거야. 재심사 청구가 두 번 겹쳐서 그렇지 총 4개야. 거부심, 재심사, 직권 재심사, 직권 보정. 상표가 심사 똑같아. 심사 대상 확정합니다. 보정이 있으면 보정을 승인할지 각하할지 따집니다. 여기는요 각하 사유가 심플해. 여긴 뭐 보정 기간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요지 변경 끝이야. 심플해. 요지 변경 이거 하나야. 요지 변경. 특허처럼 나눠지지도 않아. 최후나 재심사여야 되고 신규 사용 추가, 새로운 거주료 발생, 감자면 빼고 위반 뭐 그런 거 없어. 그다음에 그 새로운 거주료 발생에서도 청구항 삭제 보정 예외. 이 1, 2, 3가 없어. 그냥 요지 변경. 최초에서 바뀌었는지 신규 사항이 됐는지 그거밖에 없어. 여기서 잡은 심사 대상으로 기통지 거절료 극복 여부를 봅니다. 극복이 안 됐으면 거절 결정, 극복이 됐거나 처음 심사에서 기통지가 없으면 다른 거절이 존재하는지 봅니다. 없으면 추론 공고, 특허는 추론 공고가 없습니다. 없으면 추론 공고, 있으면 거절의 통지. 여긴 최초 최후 구분 없어요. 여긴 최초 최후 구분이 없어. 다음 추론 공고 결정 있은 후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2달이었는데 개정해서 30일로 단축시켜버렸습니다. 30일 동안 이의 신청 받고요. 이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 결정 내줍니다. 이의 신청 받고요. 이의 신청 없으면 등록 결정 줘요. 재심사 라인 거저 결정 후에 거부심 재심사 청구할 수 있고요. 추론 공고 결정 후에는 직권 거저 결정. 이게 줬다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직권 보정 있고요. 등록 결정 후에는 직권 재심사. 이거랑 두 개가 줬다 뺏는 거야. 직권 재심사, 직권 거저 결정. 여기는 직권 재심사라는 이름을 똑같이 쓸 수가 없었고 직권 거저 결정했는데 이거랑 둘 다 줬다 뺏는 거야. 직권. 줬다 뺏는. 특허는 추론 공고 라인이 없기 때문에 직권 재심사 하나인데요. 상표는 추론 공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 재심사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직권 거저 결정, 직권 재심사. 그 다음에 특허는 특허 결정 후에도 재심사할 수 있는데요. 상표는 등록 결정 후에 재심사하는 게 없어요. 추론 공고 후에 재심사하는 게 없어요. 이거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재심사 청구가 없어요. 보정각합니다. 매핑화 40번이에요. 이거밖에 없어. 특허처럼 1, 2, 3 나눌 필요도 없는 거야. 아무 때나 보정만 하면 요지 변경이지만 보는 거야. 아무 때나. 이게 단순한 기로 아주 심플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되게 쉽게요. 지정 상품 감축 괜찮아요. 거기 뭐 1번 상품, 2번 상품, 3번 상품 써놨는데 3번만 지우는 거 괜찮습니다. 오타 수정 괜찮아요. 지정 상품 명칭이 이상해갖고 명확하게 오타 수정이요. 괜찮아요. 불명료 기재 이 비슷한 거예요. 지정 상품 명칭이 이상해갖고요. 바꾸는 거 괜찮아요. 사항표는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사항표는 부기적 부분 삭제만 가능합니다. 부기적 부분이라는 것은 식별력상 요구가 없는 것으로서 쓰잘데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실무상으로는 그냥 거의 못 건든다고 우리 고객한테 얘기 드립니다. 사항표는 웬만하면 못 건드려요. 시험용으로는 부기적 부분 삭제만 가능합니다. 사항표는 거의 못 건드려요. 사항표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사항표는 거의 못 건드려요. 그 다음 기타 설명 같은 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지 변경이 아닌 경우. 요지 변경인 경우면 각하되고 이게 아닌 경우. 이게 아니면 다 요지 변경이라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상표변리사님 되시면 하시는 실무가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감축하거나 지정상품 명칭 이사당을 수정하는 거 이거밖에 안 합니다. 고객한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그냥 심플하게 소개하시면 돼요. 부기적 부분 삭제는 부기적 부분이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심사관님 거의 다 부기적 부분 인정 안 해주시고요. 공고 결정 전, 공고 결정 후로 나눕니다. 나눈 이유는요. 공고 결정 전 보존각하다면 보불심이 돼요. 공고 결정 후 보존각하다면 특허하고 똑같이 보불심이 안 됩니다. 거저 결정에서만 함께 다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눴습니다. 보불심이 되냐 안 되냐를 나누는 거예요. 보불심이 되냐 안 되냐. 보불심이 되냐 안 되냐. 여긴 보불심 되고요. 특허에 없는 라인이야. 여긴 보불심 안 되고요. 특허하고 똑같은 라인이야. 보불심이 되면요. 심사가 늦어져요. 그거야. 특허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서 보불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불심을 하면요. 1번 심사 대상 할 때 각하인데 이걸 보불심을 하잖아요. 2번, 3번을 안 해요. 2번, 3번을 안 하고 보불심에 대해서 쭉 갑니다.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1년이건 2건이건 걸리더라도 2번, 3번을 안 하고 있어요. 2번, 3번. 이게 특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상표는 있는 거예요. 상표도 출원공고 전만 되는 거예요. 출원공고 후는 이게 안 돼. 이걸 절차제한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자, 이제 가자. 이 라인만 봐줘요. 이 라인 만약에 이거 위반해서 보존각하 당하면 보존각하 다 받은 날부터 3개월은 보불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3개월은 거불심 청구 기간하고 똑같은 거야. 보불심 청구 들어가면요 심사 중지예요. 그래서 2번, 3번 안 합니다. 기통지 거절료가 극복이 됐는지 다른 거절료가 있는지를 안 해요. 심사 중지해버립니다. 보불심 확정될 때까지 심사 중지해버립니다. 그 절차 지연이 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보불심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여기 라인을 가면 보존각하를 하고요. 보불심이 안 됩니다. 출원공고 후보정은 보존각하를 하고 보불심이 안 되기 때문에 각하한 상태에서 보정정 걸로 심사 대상 잡고 2번, 3번 바로 해버려요. 출원공고 후는 2번, 3번 바로 들어간다고. 특허처럼. 여긴 보정각하 하면 보불심 안 돼요. 심사 중지 안 합니다. 보정 전걸로 바로 심사 들어가요. 보정 전걸로 바로 심사 들어가서 기통지 거절이 극복됐는지 다른 거절가 있는지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단순함기. 그냥 오지선 다 지문을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하나씩 꼭 집어넣습니다. 요지 변경이 미스돼 갖고 그냥 상표 등록됐을 때 보존각하 시켰어야 되는데 미스하고 그냥 해줬을 때 예를 들어서요 지정상품 감축만 되는데 지정상품 추가한 거야. 지정상품 추가했으면 추가된 애는 출원일자 인정받은 적이 없거든요. 추가된 애는 출원할 때 없었잖아. 지금 추가했을 때 새롭게 된 거잖아요. 출원일자를 옛날 걸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야. 여기서는 보정서 제출된 때 출원일자를 준 겁니다. 그래서 무효심판 당하게. 만약에 이 출원식 기준으로 했는데 거절 이유 있으면 무효당하다. 얘는 무시해요. 얘는 보정 전으로 등록된 걸로 강조합니다. 이렇게 요거 오지선다에 꼭 들어갑니다. 5개, 4개 없어갖고. 특허인 없는 제도입니다. 저거. 특허는 보존각하건 자식은 그냥 넘어갔으면 번복 불가야. 이렇게 못해. 번복 불가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냥. 아까 했잖아. 보존각하 사유가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 거불심, 재심사, 직권재소, 직권보조 넘어갔어. 끝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끝이야. 그거대로 가는 거야 심사. 사항표는 아니야. 사항표는 문제가 있는데 넘어갔어. 보정서 제출했는데 출원권 간주하거나 보정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특허는 아니야. 특허는 그대로 가는데 상표는 아니야. 그대로 못 가. 출원일자 늦어지거나 무시돼요. 달라. 주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다 나왔어요.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셔도 다 풀 수 있습니다. 보존각합니다. 40조요.
40조 2항. 다양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지 변경 아닌 걸로 봅니다. 지정 선분 감추, 오타 정정, 불명한 기재 명확하게. 그 다음에 상표 같은 건 부의적 부분 삭제만 가능하고요. 그 밖에 표정에 관한, 상표에 관한 설명. 이거 조문에서 어디는 상표에 관한 설명, 어디는 표정에 관한 설명. 말이 왔다 갔다 돼 있어. 이거 맞추질 않아놨어. 상표에 관한 설명 등. 요런 거 하면 요지 변경이 아니고 요거 위반되면 문제입니다. 지정 선분 새롭게 추가하거나 상표 마음대로 막 수정하거나. 그게 대표적인 요지 변경이에요. 대표적인 요지 변경. 그 다음 여기요. 출원 공고 전 보정에 상표권 설정 등록 후에 그 보정이 요지 변경에 해당한 것으로 보였을 때는 보정서 제출한 때를 출원일자를 줍니다. 보정서 제출한 때를 출원일자를 줘. 출원일자가 늦어져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출원 공고 후 보정은요. 무시합니다. 출원 공고 후 보정이 요지 변경인데 그거를 미스하고 넘어가서 등록된 경우는 보정하지 않았던 걸로 상표권 받은 것으로 돼요. 보정은 무효 처리. 42조 심사위원님께서는 출원공고 전 보정, 출원공고 후 보정이 40조 2항이 아까 요지 변경 범위였습니다. 요지 변경 범위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정각하합니다. 2항 보정각하 결정했을 때는 보불심 청구기간 지나기 전까지는 심사 안 돼요. 심사 중지합니다. 심사 스텝 1, 2, 3 중에서 2, 3를 안 합니다. 등록 여부 결정도 안 하고요. 출원공고 결정도 안 하고요. 그냥 심사를 안 해요. 뭐 거절 통지도 안 하고 그냥 심사를 안 합니다. 3항 심사위원님께서는 출원인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서 보불심 청구한 경우는 보불심 확정될 2항, 3항 그냥 보불심 확정될 때까지 안 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보불심 확정될 때까지 안 한다. 보불심 확정될 때까지 안 한다. 5항 1항 있다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는데요. 다만 거불심했을 때는 된다. 근데 괄호 열고 41조를 한정. 조문 진짜 어렵게 써놨지? 야, 이걸 이렇게 쓰나? 이게 출원공고 전 보정은 보불심할 수 있어. 출원공고 후 보정은 보불심 못해. 그거를 보불심 못하는데 출원공고 후 보정만 보불심 못하는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써놔? 그렇게 써놨어. 장난 아니지? 출원공고 후 보정은 거불심에서만 다툴 수 있고요. 단독 보불심 없습니다. 단독 보불심이 없다는 소리가 보불심이 없기 때문에 보정각하 결정 나왔어도 바로 심사 들어가요. 중지하지 않고. 그렇게. 좋았어. 심사는 심사였습니다. 다음은요. 재심사 라인 보겠습니다. 거불심, 재심사, 재심사 청구, 직권보정인데 거불심은 저 뒤에서 합니다. 심판할 때. 거불심 빼고 재심사, 직권, 재심사, 직권보정. 재심사, 직권, 재심사, 직권보정. 매핑화, 특허 매핑화 자료 64번 재심사 청구 단순함기 주체 출원인이 기간 거저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등록증 반납. 이거 조문이 여기저기 이상하게 써있거든. 어디는 79조에 따른 특허로 납부할 때까지 써있는데 다 똑같은 소리야.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또는 등록 전까지입니다. 다 똑같은 소리야. 조문 표현이 좀 여기저기 다 다르게 돼 있는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얘를 79조에 따른 특허로 납부할 때까지 해도 똑같은 거야.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돼. 보정서에 취지 표시하면 되고요. 효과는 종전결정 취소되고 재심사 들어갑니다. 종전결정이 특허결정에서 특허결정 취소되고 재심사 들어가고요. 거저결정에서 거저결정 취소되고 재심사 들어갑니다. 특허결정 후에도 재심사 청구할 수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요. 제한, 이거 시험 문제 나와. 거불심 청구했으면 재심사 못 해요. 거불심과 재심사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거불심 먼저 했으면 재심사 못 하고요. 재심사 먼저 했으면 거불심 못 합니다.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쳐서 재심사에 따른 거저결정, 특허결정 나오면 재심사 못 해요. 그리고 보정 안 하면 재심사 못 하고요. 분리출원 재심사 못 합니다. 이거 재심사 못 하는 특유사유. 이렇게 하잖아? 이 보정서 반려시켜. 재심사 못 한다가 반려시켜. 이거 반려사유야. 그 다음에 이건 오지선다 중에 5개 지문 채울 수 없을 때. 재심사 청구를 했어? 보정서를 냈어? 근데 보정명령하고 무효당했어. 방식 위반이 반려하고 무효잖아.
무효당했어? 그러면 종전결정 취소되지 않은 걸로 절차 끝나요. 재심사 청구 절차가 방시위반 날아가면 그냥 종전결정 확정으로 끝납니다. 종전결정 취소되지 않고 종전결정 확정으로 끝나요. 꼭. 재심사가 반려됐어? 종전결정 취소도 안 됐어. 반려됐으면 절차 시작이 안 된 거야. 효과가 안 나와. 재심사가 무효됐어? 효과가 나오려다가 안 나와. 종전결정 취소 안 된 걸로 보거든. 무효되거나 반려되면 종전결정으로 끝이야. 그렇게. 취소 안 되고. 재심사 청구였고요. 바로 갈까요? 직권보정, 직권재심사는 2차까지 사유 절차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1차, 2차 둘 다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사유 절차. 2차까지 사유 절차, 사유 절차. 직권보정 사유, 명도요, 명백히 잘못된 기재. 요약서도 있습니다. 명도요, 명백히 잘못된 기재. 명도요, 잘못된 기재. 직권재심사 명백한 거절이었는데요. 하나, 둘, 세 개 빠져. 이거 구분하기 외웠지? 4조 3항 배경기술 기재, 4조 8항 청구항 다항제 기재연구, 45조 단일성. 이건 넘어가. 절차. 얘 특허 결정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정할 때는 못해요. 온리 특허 결정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특허 결정할 때 직권보정사항은 출원에게 통지합니다. 절차. 특허 결정 취소를 출원에게 통지합니다. 그 다음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최초 거절을 통지해요. 여긴 무조건 최초 고통한다 그랬어. 기통지한 거라 할지라도 최초 고통하고요. 거절을 통지에 따른 보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거라 할지라도 최초 통지합니다. 첫 건 무조건 최초 통지한다 그랬어. 어? 그 다음 특허로 낼 때까지 이게 그 특허 결정 반납부터 3개월입니다. 특허로 낼 때까지 의견서 내면 직권보정 취하간주. 요약서 직권보정 취하간주 되면 그냥 끝나는 건데 명도 직권보정 취하간주 되면 재심사. 이건 의견서 안 냈어도 직권보정사항이 신규사항 추가했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바꿨으면 무효간주. 그냥 특허권은 나오는데요. 직권보정 전권로 특허권 된 걸로 봅니다. 0.1초. 끝났어. 사유절차, 사유절차, 사유절차. 그 다음에 이거 웃긴 상황. 시험 문제까지 다 나왔어요. 특허 결정 취소 통지 출원에게 하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최초 고통하는데요. 이 특허 결정 취소 통지를 출원님께서 받기 전에 무효 취하 등록료 내버리면은 직권재심사 안 들어가요. 특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받기 전에 무효 취하 등록료 내버리시면 무효래. 취하 포기 등록료 내버리시면은 직권재심사 안 들어갑니다. 취하 포기 등록료 내시면은 직권재심사 안 들어가요. 이거 취하서 낸 거, 포기서 낸 거, 등록료 내버린 거. 그럼 직권재심사 안 들어갑니다. 조문 간단히 볼까요? 네. 일상 넘겨서 60 67 67조 A 1항 출원님께서는 특허 결정 받은 날부터 79조 설정 등록 받기 전까지가 이게 특허 결정 반납 3개월 동안 설정 좀 빠른 날인데 여기 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돼도 시험 풀 수 있어 달라고요. 그 다음에 거절 반납 3개월까지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에요. 다만 이 경우엔 못합니다. 재심사 청구 특유 반려사유. 재심사에 따른 특허 여부 결정 거부심 먼저 했어. 분리 출원했어. 그 다음 보정 없이 했어. 보정 없이 했으면 여기 안 써있고 반려사유에 써있어요. 시행규칙 11조에 1, 2, 3, 4 4개의 특유 반려사유. 직권재심사하면요. 종전 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데 반려됐으면 아예 취소 효과가 아예 안 나오고요. 무효됐으면 취소 안 된 걸로 봅니다. 어쨌건 방식 위반되면 취소 안 된 걸로 봅니다. 방식 위반되면 취소 안 된 걸로 봅니다. 이거 다 외웠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하불가. 이거 절차총칙에서 했다. 절차총칙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하불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하불가.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취하불가.
직권재심사 1항 심사관님께서는 저거 처분해 주체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치 심사관님께서는 명백한 거절을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정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는데요. 다만 43항의 배움기술 기재, 48항 다항제 기재 경우 45조 단위성은 못 건드려요. 그 다음에 출원인이 특허 취소 결정 통지받기 전에 취하폭이 등록되면은 안 들어갑니다. 직권보정. 어디 갔어? 이랑 심사관님께서는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체 특허 결정할 때 이거 시기요. 명서 두면 요약서에 대해서 직권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 특허 결정할 때 출원에게 알리고요. 야, 드럽고 치사한 문제도 나왔다 있습니다. 이건 누구누구에게가 통지대상. 여기 뜬금없이 발명자 같은 거 집어넣어서 틀린 질문 가끔 나오더라고. 참 아쉽습니다만 알아두세요. 통합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발명자님한테 통지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발명자 하면 무조건 X 쳐버렸어요. 무조건. 사망, 출원인은 직권보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여기도요. 여기도 79조로 써있잖아. 이게 특허조 만나면 3개월 또는 설정도 빠른 날까지라니까. 그때까지 의견서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누구에게는 수신처입니다. 누구누구에게가 수신처하고 통지 대상이 있어요. 이게 아쉬운 문제 3종 세트라고 그랬지. 누구누구 은는이가 처분해 주체, 누구누구에게 수신처, 누구누구에게 통지 대상. 청장님에게 제출하고요. 사항, 의견서 제출하면 명서서 도면 의견서 제출하면 직권보정 취소돼서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항 직권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바꿨으면요 재심사는 안 들어가고요. 그냥 직권보정 전걸로 특허권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걸 무효간주라고 특허청에서 소개합니다. 됐어. 상표 볼까요? 상표는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뭐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 무료 강의에서 내가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더라고. 여기. 여기 이거 매핑화 자료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먼저 직권보정 나오네요. 직권보정. 상표, 출원서에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을 때 절차는 여기 좋은 거 나오는 게 출원공고입니다. 좋은 거 나오는 게 출원공고야. 출원공고 결정할 때 직권보정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요. 아, 이거 날짜 좀 잡으시죠.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합니다.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 특허 같은 경우는 특허로 낼 때까지였는데요. 특허조 만나고 3개월 동안 설정 좀 빠른 날까지였는데 여기는 30일 이내. 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내라는 거야.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하면요. 직권보정 취하간주되고 재심사 들어갑니다. 의견서 내면 재심사 들어가요. 특허는 재심사 들어가는 거 잘 나누세요. 요약서 직권보정만 취소되면 재심사 안 들어갑니다. 명서 두면 직권보정이 취소돼야지만 재심사 들어가요. 상표는 그런 거 없어요. 상표는 요약서 같은 거 없어요. 직권보정 취소되면 바로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사관님의 직권보정이 요지 변경을 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요지 변경이 신규사항 추가하고 대응되는 거야. 최초 거하고 달라졌다 이거야. 최초 거하고 달라졌다. 최초 거하고 달라졌다. 요지 변경이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건들면요. 무효간주하고 상표권 나옵니다. 출원공고 결정과 30일 요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직권보정이었어요. 그 다음 재심사 청구. 상표는요. 특허 결정 후에 재심사 청구, 등록 결정 후에 재심사 청구하는 걸 못 만들었어요. 거저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만 있습니다. 보정서에 취지 표시하면 종전 결정 취소하고 재심사 들어가는데요. 거부심 청구하면 재심사 못합니다. 재심사 내용 박스에 따른 거적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상표에는 분리 출원이 없고 보정 없이 재심사 이런 거는 상표에는 규정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완투만 있어요. 완투만. 이거 어기고 하면 반려사유. 네, 이거 똑같고요. 재심사 청구가 방시 위반으로 되면 종전결정 취소 안 된 걸로 해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종전결정 확정으로 절차 끝납니다. 방시 위반되면.
재심사 청구. 이어서 여기는 직권재심사가 두 개가 있어.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 후. 출원공고 후, 등록결정 후. 출원공고 후는 직권재심사라고 얘기하면 단어가 너무 겹치니까 직권거저결정이라고 했어. 거저류가 있으면 이 거저결정인데 처음 본 거저류는 거저류 통지하고 거저결정합니다. 그 소리야. 재심사 들어가서 거저결정하고요. 여기 거저류가 있으면 재심사 들어가서 등록결정 취소하고 거저류 통지해서 재심사 들어갑니다. 다만 여기서는 38조 1항 제외합니다. 이거는 뭐 급하게 만들었는지 종문이 좀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는 38조 1항. 이게 지정상품 명칭 불명확하게 쓴 거 그거 대표적인 거거든요. 저건 못 건드려요. 38조 1항은 못합니다. 이거 제외하고 명백한 거저류가 있으면 등록결정 취소 통지하고 기통지한 거저류라도 거저류 통지해서 재심사 들어갑니다. 얘는요 최초 최후 구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최초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얘는 거저류 통지가 최후라는 게 없습니다. 특허는 완투였잖아. 얘는 완으로 끝나는 거. 그다음 얘는 조문을 이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심플하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잡으세요. 재심사 라인이었습니다. 조문 한번 볼까요? 이제 슬슬 몇 개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특허권, 상표권 나갑니다. 특허권, 상표권, 그 다음에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이렇게. 지금 한 회당 1시간 안에 챕터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총 8시간 안에 1회독 돌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거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거절결정 받는 거절결정 받는 앞서 3개월의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거절받는 앞서 3개월 안에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할 때 재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이 있거나 거부심을 쓰면 모두에 반려됩니다. 재심사 청구가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요. 종전 거절결정은 취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종전 거절결정 확정으로 그냥 끝납니다. 절차는. 재심사 청구는 취하할 수 없고요. 상표에는 심사 청구 제도 없어요. 특허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취하 불가, 상표는 그냥 재심사 청구 취하 불가. 재심사 청구였고요. 그 다음에 직권보정 1항 심사관님께서는 처분해 줄지 누구누구 없느니가 출원공고 결정할 때 이건 좋은 거 나오는 게 출원공고입니다. 특허는 특허 결정할 때, 상표는 출원공고 결정할 때, 특허는 특허 결정할 때, 상표는 출원공고 결정할 때 명백히 잘못된 것을 직권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출원공고 결정하면서 출원인에게 알리고요. 누구누구에게 통지 대상. 출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으면 30일 이내. 야, 여러분, 이게 2개월로 돼 있네? 이거 여러분 것도 2개월로 돼 있어요? 거기도 2개월 돼 있어요? 네, 요거 30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분들, 요거 30일로 바꿔주세요. 지금 조문 노트가 딴 데는 다 30일로 돼 있는데, 여기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30일로 개정됐어요. 특허는 특허 결정 받는 날부터 3개월, 설정도는 좀 빠른 날까지 의견서 내면 되고요. 상표는 30일 이내 의견서 내면 됩니다. 30일 이내 의견서를 내면 됩니다. 사항, 의견서 제출하면 직권보정사항 취하 간주되고요. 출원공고 결정도 취소하고서 재심사 다시 들어갑니다. 재심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항, 이건 의견서 안 냈어요.
의견서 안 냈고요. 직권보정사항이 요지 변경이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건드렸으면 무효간주. 무효간주라는 건 특허청에서 표현한 거예요. 그냥 상표권은 나오는데 보정 전걸로 상표권이 나옵니다. 취하간주, 무효간주. 의견서 냈을 때, 의견서 안 냈을 때. 직권보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직권 거절결정과 직권 재심사. 직권 거절결정과 직권 재심사. 67조 출원 공고 후에 거절을 발견했으면 직권 거절결정. 출원 공고 후에 거절을 발견했으면 직권 거절결정. 이거 조문이 너무 짧아.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짧아. 그럼 요 정도만 잡으시면 돼. 그 다음에 직권 재심사. 등록 결정 후에 거절을 발견했으면은 상표 등록 결정 취소. 상표 등록 결정 취소하고 재심사. 다만 38조 1항은 제외. 그리고 특허 결정 취소 통지 받기 전에 출원인이 취하서 내거나 포기서 내거나 등록료 내버리면 직권 재심사 못 들어가고 이건 특허하고 똑같아요. 특허하고 똑같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이어서 나머지는 매핑화 자료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문 보지 않고 매핑화 자료로 나머지 쟁점들을 싹 하고 할게요. 지금 몇 개 좀 봐야 되거든. 기타 잡다한 거나 특허에서의 보상금 청구권과 상표에서의 손실보상 청구권 이렇게 해서 끝낼 거예요. 좀 메인 쟁점은 보상금 청구권하고 손실보상 청구권 이건 메인 쟁점인데 조문 보지 않고 매핑화 자료로 쭉쭉 넘기겠습니다. 기타 잡다한 거 먼저. 이거 심사관님 제척 그냥 단순함게 하라 그랬어. 제척 사유 복잡하게 가지 말고 심판관님 제척처럼 복잡하게 가지 말고 사유만 잡아. 사유만. 사유가 신분관계, 그 다음에 선입견, 그리고 기타 직접 이해관계. 선입견에서 전신관여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 전신관여라는 게 없어. 출원이 제일 먼저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출원 전 절차는 건 존재하지 않아. 전신관여 사유 빼고 심판관님 제척 사유와 똑같다. 그냥 그것까지만 외워. 나머지 절차 외우지 말고. 심사관님 제척. 심사관님 협력제도 전문기관, 저 하청업체. 29조이랑 각호지위 찾아주는 하청업체입니다. 전문기관. 제3자 정보 제공, 출원인 배경기술 기재 의무, 다른 나라 심사위가 제출 명령. 단순함기. 이렇게 있어요. 심사와 재심사 방금 다 본 거고요. 매핑화 60입니다. 제척 사유에 혈연관계, 선입견, 지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선입견에서 전신관여 사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정보 제공이요. 출원 절차 계속 중에 할 수 있고요. 거부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 출원. 이 전투기 탱크 지금 막 전쟁하고 난리 났죠. 근데 뭐 지금 전쟁 참 모르겠어. 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깡패처럼 이렇게 쳐들어가도 되는 건가? 난 모르겠네. 전쟁하고 난리 났지. 막 폭탄 터트리는데 우리 거 포탄 계속 나오죠. 우리 게 더 좋다고. 현무 파이브 더 좋대. 이 전투기 탱크. 요즘 뭐 미사일 전쟁이니까 미사일, 전투기 탱크 미사일. 전투기 탱크 미사일.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지급 명령, 특허 안 주고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비상시 플러스 돼야 되는 거 체크만 하라 그랬습니다. 비상시까지 겹쳐버려. 비상시가 전쟁 난 겁니다. 비상시까지 체크되면 수용해버릴 수 있어요. 외국 출원 금지, 비밀 지급 명령은 공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적대국한테 공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위반하면요. 특파권 포기간주, 보상금 청구권 포기간주인데 이거 개정됐어요. 요즘 하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 요번에 들어왔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이거 없었어요? 아예 깜빡이 집어넣어버립니다. 전투기 탱크 미사일 어디서 공개시켜버리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요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뭐 어떻게 계속 전쟁의 시대야, 전쟁의 시대. 그 영화 터미네이터가 핵전쟁이었나? 터미네이터 되겠어 이러다가. 터미네이터 다 전쟁을 부셔버리고 AI 이제 등장하는 거지. AI 로봇하고 살고 싶어요?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명품이면서 로봇 제초기가 나오대. AI하고 이제 잔디 까는 거야. AI하고.
자, 아침마다 이제 잡초 뽑고 하는데 AI하고 이제 뽑는 거야. 안녕. 저기 좀 뽑아. 나 여기서 뽑을게. AI하고 대화하는 거지. 이제 로봇개 나온대잖아. 로봇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똥 싸지 말고 이리 와봐. 장난 아니죠? 이거 잘 잡으시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허는 무조건 공개가 필수인데요. 공개하지 않는 라인. 추론 공개 안 하는 거. 추론 공개 전에 무효취합 포기 거절정 중 기거신결학전 됐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공고 됐으면 예고 공개 안 해요. 등록 공고 있으면 예고 공개 안 합니다. 비밀 취급 명령 전투기 탱크 미사일은 공개 안 시킵니다. 전투기 탱크 미사일은 공개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임시명세서나 외국어 출원 상태로 있으면 공개 안 합니다. 임시명세서나 외국어 출원 상태로 있으면 공개 안 하고요. 공소장소 위반된 거나 공직위생 해열 염려가 있으면 그 부분 화이트로 칠해버립니다. 이거 외우세요. 이거 가끔 시험 문제 나오고. 등록 공고는 무효취합 포기 거절 정확증 됐으면 등록이 될 리가 없지. 그래서 당연히 빠져 있는 거고. 등록 공고 됐으면 등록 공고 됐다는 소리지. 당연히 빠진 거고. 비밀 취급 명령만 있어요. 그 다음에 청구범이었거나 번역문 없으면 출원이 취하건조되기 때문에 특허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는 거고. 공상소 입수는 거절 결정됩니다.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당연히 없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그거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거든. 혹시 걱정돼서 말씀드리면 이게 전투기 탱크 있지? 전투기 탱크 미사일. 전투기 탱크 미사일은 그 요즘에 미사일 쏜 동시에 해커 전쟁이 일어나잖아. 미사일하고 해커하고 같이 그냥 쏴버리잖아. 뭐 해커에 뚫릴 위험 때문에 그런지 전자문서 제출 불가. 전자문서 제출 불가. 그거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거든요. 비밀 취급 명령당한 전투기 탱크 미사일은 전자문서로 제출 불가. 무조건 A4 용지 써야 돼. A4 용지. 전자문서로 제출 불가. 그건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내가 쪽지 시험에만 넣어놨을 거야. 아마 쪽지 시험에만.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서류 열람은 출원 후에 등록 후에 가능하고요. 저거 다 외웠지? 서류 열람하고 미생물 분양 똑같은 거야. 서류 열람하고 미생물 분양 똑같은 거야. 출원 후에 등록 후에 가능하고요. 공소장소 위반에 공직위생 협력가 있는 건 안 보여줍니다. 그다음 국내 우주의 경우 기억나세요? 국내 우주의 경우 선출원은 1년 3개월 만에 죽잖아. 그래도 걔가 국내 우주 출원이 출원 후에 등록되면 얘 열람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좋았어. 여기 공개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잘 나와. 특허에서 보상청권, 상표에서 손실보상청권은 잘 나와. 얘도 메인. 얘하고 오늘 끝낼게. 얘. 이거 2차까지 맨날 나오는 거야. 2차까지. 작년 2차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했었는데요. 이 2차에 나왔어요. 출원 공개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 필요하면 조경계 신청하는 거야. 출원 공개 후에만 가능해. 출원 공개 후에 서면 경고 받거나 출원 기념 발명을 알았을 때부터 등록시까지만. 등록 이후는 특허권 침해로 더 세게 때려버리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 등록시까지만. 받을 수 있는 돈에는 합리적 실시료고요. 소멸시효는 등록 후 3년입니다. 안날부터 3년 아니야. 왜냐면 안날에 보상청구 행사를 못 하거든. 알아서도 나쁜 짓 하는지를 알아서도요.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어서 등록 후 3년이야. 특허권보다 좀 덜 떨어졌어. 특허권보다 그래서 좀 안 좋아. 침해금 청구 못해. 하지 말라고 못해. 손해액 추정 못해. 야, 네 번 돈 다 토해내놔. 침해자 이익에 다 토해내놔. 그런 거 못해. 합리적 실시로만 받을 수 있어. 과실 추정 안 돼. 그래서 경고장 보내놔야 돼. 과실 추정 안 돼. 경고장 보내놔야 돼. 안 되는 거 대표적 나. 잘 나와. 보상 청구였습니다. 이어서 상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거 단 8시간 만에 끝내고 있기 때문에 나간 매핑화 자료라도 그날 바로바로 외워주세요. 그리고 10번씩 들으라 그랬어. 이거 유튜브로 10번씩 반복하세요. 집에 갈 때마다 귀에다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걸 하더라도 귀에는 꽂아 놓으세요. 야야야야, 상표는 잠깐만 이의신청 있다. 이의신청 해야지. 상표는 심사한 심사, 제척 특허하고 똑같고요. 심사관이 협력이 전문기관, 제3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 특허처럼 출원인 배경기술 기재 의무 같은 건 없어요. 여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외국 심사 결과 필요 없어요. 상표에서는요.
그 나라의 발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 심사 결과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빠져 있습니다. 특허에는 출원인 배경기술 기재 의무와 외국 심사 결과 자료 제출 명령이 있는데 상표는 그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빠져 있어요. 하청업체하고 하청업체가 그 선출원 찾아주는 거거든요. 3, 4조이랑 7호하고 35조 선출원 상표권 찾아주는 겁니다. 하청업체. 제3자 정보 제공인데 이건 제3자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 심사 재심사는 아까 했고요. 여기 출원 공고 등록 공고라고 있는데 이건 공개 제도가 아니야. 이건 공개 제도가 아니라 이런 거 권리 나올 수 있어요. 알려주는 제도야. 여긴 출원하자마자 공개되기 때문에 비공개 라인이 없어. 이걸 공개 제도라고는 안 해. 출원 공고는 심사관님께서 좋은 거 줬다라는 거고요. 등록 공고는 이제 진짜 등록 나왔다는 것으로서 이건 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둬라라는 내용이지 공개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네, 서류 연락. 특허에서는 출원 공개 후 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지나거나 조기공개 신청하면 출원 공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전투기 탱크 미사일. 전투기 탱크 미사일. 상표는요. 좀 달라요. 출원 공고가 손실보상 청구권하고 연관이 있는데 특허하고 달라요. 특허는 출원 공개 후에만 할 수 있어. 이거 올해 2차에도 나왔다 그랬어. 상표는 아니야. 상표는 출원 공고 전에도 할 수 있어. 출원 공고 후에는 바로 경고장 보낼 수 있는 거고 출원 공고 전에는 출원했다라는 증명서를 집어넣으면서 경고장 보내면 돼.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아무 때나. 그거 잘 잡아주세요. 이건 시험지 잘 나오는 거야. 보상 청구권은. 그 다음에 이 출원 공고 여기는 공개시키겠다는 거고 여기는 심사님께서 상표권 주려고 하는데 니들 어떻게 생각해?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요거 하고선 이의 신청 들어올 수 있는 거. 요거에다가 줬다 뺏는 거. 직권 재임사하고 비슷한 거. 직권 거저 줬다 뺏는 거. 느낌이 완전히 달라. 보상금 청구권. 출원 공개 후에만 가능해. 이건 출원 공개 출원 공고 전에도 가능해. 출원 공고 전에는 출원서 사본 제시하면 서면 경고 보낼 수 있어. 이거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나머지 똑같아. 등록될 때까지 합리적 실시료. 이거는 저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등록 후 3년. 무조건 공개 후에 가능. 이건 공개제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 때나 가능. 손실보상 청구권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이의 신청으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의 신청. 특허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이의 신청 주체는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부터 30일. 이게 2달에서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좀만 다 수정했는데 거기만 좀 봐주세요. 30일이네. 이의 신청서 내면 이의 신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누구든지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정보 제출서 내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출원 공고 후에 내는 거고, 이건 아무 때나 내는 거고. 출원 공고 후에 내는 거고, 아무 때나 내는 거고. 근데 이의 신청이 훨씬 더 막강해요. 이거 막강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이레놀이 아직도 안 끝났고, 아직도 타이레놀 쪽에서 나한테 서면 또 냈어요. 근데 계속 이거 공부해라, 저거 공부해라, 내 수업 들어라 했는데 또 내더라고. 보통 그렇게 제가 제 수업 들어라, 제 거 공부해라 하면은 이렇게 위축돼갖고 안 내시는데, 너 조연종 한번 저 해보자 하면서 또 내나 봐. 또 내더라고. 내가 보지도 않았어요. 뭘 또 내더라고. 막강합니다. 이의 신청. 아직도 안 끝났어. 정보 제공은 금방 심사관님이 보던 말던 약간 임의일 수 있었는데 이의 신청 이렇게 막강해. 그래서 하려면 이의 신청이 좋아. 죽이고 싶으면. 출원 공고 결정이 나오면 과거에는 2달이었었는데 지금 30일로 단축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3인 심사관 합의체를 꾸려줍니다. 이게 막강하다는 소리야. 원래 출원에 대해서는 혼자서 심사하거든요. 근데 이의 신청 들어오잖아. 새로운 합의체를 꾸려줘요. 마치 심판처럼요. 그래서 내가 막강하다는 거야. 그 여기에 대빵을 심사장님이라고 합니다. 심판하고 비슷하게 되게 막강해져요. 장난 아니게 돼요. 정보 제공하고 느낌이 완전 달라요. 정보 제공은 기존 심사관님이 그냥 보시는 거고요. 이의 신청은 기존 심사관님이 아니라 3인의 심판처럼 3분이 되시고 심사장님도 생겨버려. 장난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 거 타이레놀 수업 시간에 도대체 몇 달째 얘기하고 있어. 거의 지금 막 7, 8개월 지났어. 7, 8개월. 이거 막 1년도 갈 기세야. 여기서 심사를 하셔갖고요.
이게 합당하면 요게 합당하면 이유 있음이라고 나와. 이유 있음이라고 나오면 거절 결정됩니다. 아 여긴 또 거절의 통지 없어요.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거든요. 그게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 똑같기 때문에 또 거절 통지 없어요. 그냥 곧바로 거절 결정이야. 뭐 또 거절 통지 없어. 답변서 제출 기한 줬어. 이유 있으면 거절 결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출원층에서 거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거절유가 택도 없어. 헛소리야. 헛소리면 이유 없음 나오고 등록 결정 나와. 아, 출원 공고했기 때문에 또 출원 공고 또 이의 신청 기간 안 줍니다. 출원 공고는 이의 신청 기회를 주려고 한 건데 한 번 준 걸 또 주진 않아요. 그냥 이제 등록 결정이야. 아? 이제 상표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상표권 나온 게 도무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상표 무효 심판 가라고. 상표 무효 심판. 이거 완전 별도 제도지. 상표 무효 심판 가라. 절차 보겠습니다. 출원 공고 일정하면 30일 줘요.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는요. 이 30일이 짧기 때문에 지금 2달도 짧은데요. 더 짧아졌잖아.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만 딸랑됩니다. 무슨 소리? 이의 신청서에 신청이 쓰고요.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 쓰고 이의 신청 대상, 상표 출원 번호 쓰고요. 이의 신청사항, 이게 상품 써요. 부분 거절제도 생겼잖아. 일부 상품만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 이유하고 증거 내야 되는데 이걸 안 내요. 보통 실무에서는요. 이거 빼고 딸랑 내요. 이렇게 내고요. 이의 신청 이후 보정기간이 나와요. 이거 30일 줍니다. 근데요. 이거 특허 없는 거 절차 총칙에서 했지? 이것도 법정기간 연장 가능해요. 특허는 거부심 청구기간만 연장 가능한데 상표는 거부심, 보부심, 이의 신청, 보정기간 이렇게 3개였잖아. 이것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의 신청 이유 제출. 실무에선 그래요. 여기 이의 신청서만 딸랑 내고 30일 또는 연장까지 해서 연장된 기간까지 그때 이의 신청 이유하고 증거자료 제출합니다. 보통 실무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의 신청인이 낼 거 다 냈어? 낼 거 다 내면 그걸 출원인한테 보내줘요. 보내줘서 야! 너한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대. 얘기해봐! 답변 제출 기간. 이게 거절을 통지했다는 의견 제출 기간은 비슷한 거예요. 답변 제출 기간 줘요. 요 안에 보정하고 싶으면 보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출원 공고 후보정이야? 보정하고 싶으면 보정해도 돼요. 제 사건 같은 거 타이레노, 하이레노는 전 보정 안 했지. 배째! 이렇게 이제 반박으로 간 거죠. 근데 보정하려면 보정도 할 수 있어. 정해진 기간 내.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한 7, 8개월 걸렸다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핑퐁이야. 마음대로 내는 거 서면 계속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음대로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 때나 내는. 저 혼자 막 3번, 4번, 5번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그냥 그 후까지 내도 되는 거고. 보통은 핑퐁을 하지. 여기서 한번 내면 여기서 한번 내고 여기서 한번 내고 여기서 하는데 가끔 급반질할 때는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후까지 그냥 혼자서 다 내버리기도 해요. 아무렇게나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앉아서 서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직권으로 가는 라인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직권 심사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심판에서 직권 심리하고 비슷한 거야. 이의 신청 이후에는 없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의견 제출 기간 줘야 돼.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 직권 라인 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심판하고 직권심사, 직권병합 분리 가능합니다. 직권병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표 출원에 여러 명이 이의 신청 들어왔을 때 그때 합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고 한 사건을 거절 이유별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게 분리입니다. 재량사. 심판에는 직권 라인이 더 많았지. 뭐 직권 진행 같은 것도 있었어. 구술심리 때 참석하지 않으면 그냥 한 명만 참석할 수 있어. 이건 구술심리 같은 거 안 해. 이건 심판하고 다르게 구술 같은 거 없어요. 다 서면만 합니다. 그런 거 빠져 있는 거야. 직권 라인 중에. 그리고 심판은 좀 복잡해서 직권 증거조사도 있거든. 이건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이게 직권심사, 직권병합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유가 없으면은 등록결정, 이유가 있으면은 또 통지 안 한다 그랬어. 이게 다 통지한 거야. 직권심사, 의견제출기간, 이의신청서, 답변제출기간 이게 다 통지한 거야. 그럼 바로 거절결정. 끝납니다. 그 다음 이거 단순함기. 하나의 출원에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여러 명이야. 갑도 이거 저 상표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을도 상표권 안 나왔으면 좋겠고 막 그래. 다 싫대. 그래서 어택이 여러 개 들어왔어. 어택이 여러 개 들어오면 하나라도 거절 결정되잖아. 나머지 어택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라인. 이거 단순함기. 갑이 이의 신청 들어오고 을도 이의 신청 들어왔는데 갑골로 이미 거저 결정이 나왔어. 그럼 얘 심사 안 해. 이미 죽여줬잖아. 얘 심사 안 하고요. 그냥 통지해 줍니다. 야야야야 그만 접어. 야 죽였어. 너 말고 다른 걸로 죽였으니까 넌 접어. 요 라인. 요거 단순함기. 그 다음에 이거 저 추론 공고하고요. 얘 이의 신청 들어왔는데 얘 심사관님이 알아서 죽여요. 줬다 뺏는 거. 알아서 죽였으면 이거 이의 신청 안 합니다. 야야야 너 말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줬다 뺏어버렸어. 통지해주고 이거 안 해요. 이렇게 이의 신청 심사 안 하는 라인 1, 2. 이의 신청 심사 안 하는 라인 1, 2. 야 어차피 죽였어. 하지마. 다른 걸로 거저 결정되면 나머지 이의 신청 심사 안 합니다. 그 이유 있음 이유 없음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야 죽였다. 통지만 해줍니다. 통지만. 죽였다. 통지만. 단순함기에 이의 신청 라인이었습니다. 조문은 한번 쑥 보세요. 오늘은 이 매핑화 자료 위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챕터 1 절차 총칙, 챕터 2 거절 이후, 챕터 3 추론 절차, 챕터 4 심사원 심사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가 절반 과정이었는데요. 4시간 만에 후딱 끝났어요.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또 절반 과정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